해입니다. 오늘은 제가 올영 추천템이라고 해야 하나? 올영 찐템? 올영에서 파는 저의 찐템들을 가지고 봄원분들이 아주 사랑할 만한 그런 봄원 메이크업을 해봤는데요. 이제 봄이잖아요, 여러분. 3월. 이제 봄이라서 조금 더 뭔가 화사하고 상큼한 봄원 제품들로 메이크업을 준비했으니까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 또 요즘 제가 장벽 케어에 아주 진심이기 때문에 아주 장벽 케어에 좋은 제품들, 내 피부의 장벽을 복구해줬던 제품들까지 가득 담아봤으니까 여러분 재밌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안녕하세요, 혜입니다, 여러분. 이번 올영 세일 그냥 지나치려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사용하는 찜템들이 어차피 다 올리브영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추천템 영상이라기보다는 뭔가 올영에서 살 수 있는 봄웜 해해의 찐템 메이크업을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올영 진상썰 플러스 해가지고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 일단 맞아,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잠깐만, 저 렌즈 좀 잠깐만 끼고 올게요. 일단 그 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요즘 피부 장벽이 무너졌나 봐요. 맨날 로션도 제대로 안 바르고 찬바람을 맞았더니 피부 장벽이 무너졌는지 여기 이 얇은 눈가부 있지, 여기 살이 진짜 빨갛게 다 벗겨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각질인가 하고 멍청하게 그 위에 각질 제거를 했단 말이죠. 절대 안 됩니다. 피부 장벽 다 망가지고. 그래서 수분이 부족한가 하고 수분 크림이랑 막 보습밤을 이만큼씩 올렸는데도 절대 안 돼가지고 화장이 여기 다 뜨는 거예요. 근데 이거 징크 크림 이런 거 유명하잖아요. 이거 아벤느 시카파트 플러스 SOS 크림, 이게 진짜 장벽 개선에 좋은데요. 그래서 이 크림을 이거 그냥 얼굴에 막 바르면 절대 안 발리거든요. 손등에서 먼저 이렇게 얇게 핀 다음에 이 손등에서 얇게 핀 상태에서 이걸 얼굴에 바르면 아주 흡수도 잘 되고 다음날 아주 그냥 피부가 아기처럼 된답니다. 제가 이거 저번부터 완전 듬뿍듬뿍씩 바르고 자고 있는데 좀 개선된 것 같아가지고 갑자기 추천해봅니다. 그리고 스킨케어부터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스킨케어는 제가 저번에 이 너마토리의 프로 트러블 모공 클리어 패드, 이거 다 써가지고 다른 걸로 잠깐 바람 폈었는데, 다른 패드들도 좋은데 제가 피부가 건성이거든요, 여러분. 피부가 건성인데 이상하게 여기 코 옆에 부분에 트러블이 좀 많이 나요. 진짜. 여기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서 기름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쪽에. 염증이. 그래서 여기에 이 패드를 안 쓴 순간부터 여기에 엄청 큰 트러블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패드 때문인가 했었는데, 역시나 이 패드 때문에 여기 부분에 피지 관리가 돼가지고 염증이 안 나는 거였다. 그래서 그 뒤로 이 패드로 이 부분을 열심히 싹싹 닦아주고 있거든요. 코 옆이랑 이마 같은 부분, 턱 이런 뭔가 피지가 많이 나오는 부분. 그러니까 진짜 염증이 나는 확률이 완전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저번부터 해가지고 진짜 2달, 3달 사이에 2통째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거 진짜 강추. 요즘 진정이랑 장벽 개선에 아주 공을 들이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요즘 자주 쓰는 루틴은 이 넘버즈인의 진정 맑게 담은 청초 토너. 닥토로 하기보다는 이렇게 그냥 손에다가 뿌려가지고 얼굴에다가 흡토라고 해야 되나? 흡수 토너? 흡토로 자주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엄청 뭔가 묽고 물 같은 제형인데 진정도 잘 되고 이게 붉은기도 잘 잡아주는 것 같더라고요, 뭔가. 이게 그리고 속건조에 굉장히 좋아가지고 이렇게 흡토 한 번, 그리고 한 2번 정도 해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거 대용량을 썼었는데 스프레이 용기 같은 데 담아가지고 얼굴에 미스트처럼 뿌려주면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렇게 작은 게 나와가지고 요즘은 그냥 손으로 흡수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랑 자주 쓴 게 이 앰플앤의 센텔 카밍샷 앰플. 이 앰플도 약간 외부 자극에 민감한 피부인가 봐요. 제가 이 앰플 중에 세라마이드 샷 앰플이죠. 제가 올영 추천템에서 진짜 찡하게 추천했던 그거. 완전 촉촉하다는 그거를 써주다가 그걸 다 써가지고 새로운 거 한번 써볼까 해서 산 게 이건데 좋더라고요. 이거 뭔가 요즘 자극에 장벽 개선에 미쳐가지고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잘 쓰는 크림을 2개 가져왔는데 이 에스트라 아토베리어 크림, 이것도 민감하고 건조한 피부에 손상된 장벽 강한데 이거는 지금 다 썼고요. 없습니다. 다 썼고 그 다음에는 이 마녀공장의 판테토인 크림, 이거 아주 잘 써주고 있어요, 요즘도. 아니면은 이거 넘버즈인에서 이 1번이랑 같이 나온 크림인 것 같은데 판토테산 액티브 수딩 크림, 이거랑 이거 이렇게 아침이랑 저녁에 번갈아 가면서 자주 발라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장벽 개선 크림들이 사실 저한테 살짝 건조하긴 해요, 다. 그래서 처음에 아까 그 토너를 한 2-3번 발라준 이유가 토너로 건조함을 좀 잡기 위해서 2-3번 발라서
건조함을 좀 잡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제가 토너 크림을 엄청 많이 쓰거든요. 맨날 코스놀이 토너 크림 썼잖아요. 근데 요즘 또 아주 추천해주고 싶은 자주 쓰는 토너 크림이 있어가지고 갖고 왔는데 바로 요 라비오트의 스킨 인앤서 콜라겐 톤업 크림. 이걸 잘 써주고 있는데 뭔가 올리브영에 없을 것 같았는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져와 봤다. 이 토너 크림은 그 다른 토너 크림들이랑 다르게 로즈 베이지 컬러고 엄청 촉촉하게 발라요. 제가 지금까지 발랐던 소딩 크림 로션 중에 이 토너 크림이 가장 촉촉하게 발린다. 로션 중에서도 완전 로션 같은 느낌의 토너 크림이고 톤업은 엄청 하얗게 되지는 않는데 그래도 만족할 정도로 톤업이 됩니다. 조명의 차이인가? 약간 티가 잘 안 나네요. 얼굴에 발라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샵에서 많이 쓰는 토너 크림이라고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아닐 수도 있어요. 뭔가 토너 크림 쓰면은 피부 화장이 뜬다 이랬던 분들은 이거는 굉장히 촉촉하기 때문에 어떤가요? 조금 여기 톤이 고르게 바뀌었죠? 요렇게 요 정도 반반의 차이 있습니다. 이렇게 토너 크림 다 발랐는데요. 그 다음에 나도 제가 좋아하는 쿠션 파데 2개를 보여드릴 건데 2개 아니고 3개인가 봐요. 사실 제가 요즘 아주 애정하는 쿠션이 이렇게 3개인데요. 클리오 킬커버 스킨픽서 쿠션 19N 포슬린, 이거는 피 쿠션 글래스 내추럴 00 클리어 글래스, 이거는 웨이크메이크 워터글로우 코팅 쿠션 19 포슬린, 이렇게 3개거든요. 근데 제가 이 바로 전 영상에서 이 19N 포슬린을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 친구 빼고 이거 2개를 좀 보여드릴게요. 사실 저는 엄청 건성이고요. 밝은 피부편을 좋아하고요. 커버력은 막 엄청 중요시 여기진 않습니다. 이 피 쿠션 글래스는 리뉴얼 전에도 제가 진짜 좋아하는 쿠션이어가지고 맨날 발랐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번에 리뉴얼이 돼가지고 좀 걱정이 많았거든요. 아, 원래 좋았던 쿠션이랑 그런 게 리뉴얼 돼서 좋았던 적이 없는데 근데 발라보니까 비슷했어요. 옛날보다 살짝 촉촉감이 살짝 덜해졌고 뭔가 밀착력이랑 커버력이 살짝 높아졌다고는 하는데 막 엄청나게 자세하게 비교하지 않는 이상은 티가 안 났고요. 색깔이 살짝 핑크기가 빠졌다고 하는데 뭐 엄청나게 티는 안 났습니다. 얼굴에 바를 때. 아, 이쪽 얼굴에 바르고 커버할 게 좀 더 많은 부분에. 일단 엄청 색깔이 예쁘고요. 좀 더 아이보리빛, 상아빛 큐로 변해가지고 뭔가 핑크기 안 받았던 분들에겐 더 좋을 것 같아요. 반 발랐는데 어떤가요? 완전 한 번 찍은 양으로 발랐는데도 뭔가 좀 더 커버력이 올라간 것 같으면서 근데 조금 더 얇게 발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전 거보다 좀 더 얇게 발리는 느낌인데 커버력은 살짝 올라간 느낌? 뭔가 그 예전에 엄청 맑았던 피 쿠션 글래스 그걸 좋아하셨던 분들도 만족하실 수 있을 것 같은 정도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 리뉴얼 된 것도 너무 좋아서 맨날 바르고 다녔기 때문에 이렇게 저는 밝은 컬러를 좋아해서 약간 얼룩덜룩하게 발리면 좀 큰일 나는데 이 피 쿠션 글래스는 아주 밝은 컬러면서 막 얼룩덜룩하게 발리지 않아서 제가 아주 좋아한다고요. 그리고 이 웨이크메이크 워터글로우 코팅 쿠션 이거는 사실 예전에 한번 롱폼에서 한번 발랐는데 그때 진짜 별로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때 별로라고 했는데 그 뒤에 쇼폼들에서 발랐는데 너무 괜찮은 거야. 그래서 쇼폼들에서 좀 자주 보여드렸던 약간 바로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는 헤헤 그런 쿠션이었는데요. 이 쿠션은 메쉬망인데 저는 메쉬망을 사실 안 좋아하거든요. 저는 메쉬망 바르면 뭐가 밀리고 그런 느낌이라 안 좋아했는데 이 쿠션도 약간 찍힘이 있는 것 같아서 안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 쿠션이 진짜 건조하고 피부 난리 난 날에도 바르면 피부 표현이 너무 예뻐가지고 그냥 바로 한번 발라볼게요. 반반. 이렇게 엄청 얇게 발리는데 이게 엄청 살짝 찍으면 이렇게 엄청 얇게 발리거든요. 그래서 피부에 바르면 지금 이쪽이 웨이크메이크고 이쪽이 B인데요. 딱 봐도 차이가 느껴지죠. 뭔가 여기는 커버력이 진짜 완전 거의 안 돼서 맑은 피부고 여기는 커버가 살짝 돼가지고 고르게 맑은 느낌. 그리고 광도 이쪽이 완전 진짜 촉촉한 완전 촉촉한 광. 여기는 그냥 아까 전에 발랐던 그 기초 제품의 광이 살짝 비치는 그런 느낌? 제가 기초를 좀 촉촉한 걸 써서 여기가 과하게 반짝여 보일 수도 있지만 진짜 이 웨이크메이크가 좋거든요. 건조할 때 진짜 좋거든요. 근데 또 이제 슬슬 여름이 돼서 모르겠네. 근데 봄에 꽃샘 추위 때문에 피부 다 갈라지니까 이거 2개 다 쿠션 촉촉하기 때문에 건성분들은 조금 고려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색깔도 되게 예쁘지 않아요? 찍힘 있나? 찍힘이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요. 근데 생각보다 웨이크메이크가 조금 더 있지만 둘 다 그냥 퍼프로 대충 마무리하면은 마무리되는 느낌. 양쪽 다 이 B 쿠션을 살짝 발라줄게요. 똑같아야 되니까. 그리고 위에 이 퍼프를 발라줄 건데 이거 웨이크메이크 예전에 워터벨벳 파운데이션 때 기획 세트로 준 거거든요. 제발 이 퍼프 지금 아직 안 나왔나요? 아직 출시 안 했나요? 웨이크메이크? 진짜
이런 뽕뽕 퍼프 제가 진짜 너무너무 좋아한단 말이에요. 제발. 밀착시키기 딱 좋아. 근데 요즘 이런 비슷한 퍼프가 바닐라코도 나오고 스튜디오 19에서도 나왔는데 이거만큼 진짜 말랑하고 진짜 퐁신퐁신한 퍼프를 못 봤어. 약간 땅땅한 퍼프들이 많더라고. 그렇게 통통한 통실한 퍼프면. 이걸로 살짝 맴돈 애들을 걷어줬는데 사실 눈썹 같은 거는 딱히 막 추천해주고 싶은 제품이 없기 때문에 빠르게 그리고 오겠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눈썹을 사실 이 알리에서 이 수치는 가위를 샀는데 잘못 잘라가지고 이쪽 눈썹이 완전 얼룩덜룩해졌어요. 저 진짜 그리고 눈썹을 너무 못 그려가지고 눈썹 무신을 할까 약간 생각도 하고 있긴 하거든요. 라고 말했는데 오늘 눈썹이 또 살짝 마음에 들어. 항상 이렇더라. 그리고 마스카라까지 좀 해주고 저의 뭔가 트레이드마크 시그니처 같은 코 쉐딩을 가져와 봤는데요. 저의 코 쉐딩 최애템이 이 페리페라의 V 쉐딩 블렌딩 스틱 03 그레이시 쿨이었잖아요. 이 부러진 놈을 제가 맨날 쓰레기통에 버리거든요. 근데 자꾸 제 파우치에 되돌아와요. 미쳤나봐. 너무 무서워. 뭐지? 부드럽게 스머지 되면서 약간 보송보송 블러 처리 느낌으로 블렌딩이 됩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이런 붓이 달려있는데 제가 그동안 썼던 쉐딩 스틱 뒷공무늬에 달려있는 어플리케이터 중에 가장 안 떡지고 안에 있는 거 안 밀리고 가장 부드럽게 잘 스머지 됐어요. 그리고 이거는 투쿨포스쿨 아트 클래스 바이 로댕 듀얼 컨투어 스틱 2호 쿨 듀오 아주 저의 최애 자리를 넘보는 놈인데요. 왜 넘보는 놈이냐 하면은 위에가 페리페라 밑에가 투쿨포스쿨인데 투쿨포스쿨이 훨씬 진하고 회색인 거 보이시나요? 저는 햇빛을 아주 좋아하기 때문에 이 투쿨포스쿨의 컬러감이 마음에 들었다. 발릴 때 페리페라의 보송함과는 조금 다르게 살짝 미끌하게 발리는 느낌이거든요. 저는 스틱 쉐딩이 이렇게 발라졌을 때 약간 빛나는 느낌을 안 좋아하는데 지금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투쿨포스쿨 밑에 거는 살짝 아주 살짝 광이 나긴 하거든요. 근데 컬러감이 진해가지고 위에 가루 쉐딩 빡세게 한 번 더 해주기 귀찮을 때 투쿨포스쿨을 자주 써주고 있습니다. 두 개를 번갈아 가면서 사용해주고 있어요. 페리페라 많이 보여드렸으니까 투쿨포스쿨 한번 발라볼까요? 제가 피부가 살짝 원래 좀 잿빛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좀 더 잘 어울려요. 요게 투쿨포스쿨, 여기가 페리페라. 차이점 보이시죠? 여기가 완전 조금 더 회색인 게 보이실 거예요. 완전 회색은 싫다 하시면은 햇빛 브라운이 좋다 하시면은 페리페라를 가셔야 되고 완전 회색, 나는 진짜 회색, 찐 회색이 좋다 하면은 투쿨포스쿨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투쿨포스쿨은 무슨 핑거 퍼프를 주시거든요? 이런 핑거 퍼프를 주는데 사실 이거 핑거 퍼프도 이거 블렌딩하기 굉장히 좋은데 이거 들고 다니기가 너무 귀찮잖아요. 이거 어떻게 들고 다녀? 쉐딩도 들고 다니기 귀찮아서 스틱으로 들고 다니는데 그래도 이게 좋긴 해요. 이 핑거 퍼프. 블렌딩하면 이렇습니다. 비슷하죠 근데 사실? 조금 여기가 좀 더 브라운이긴 하네요. 근데 이 뒤에 하이라이터가 조금 굳이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여기가 하이라이터인데 약간 막 엄청나게 빛나는 게 아니고 은은한 윤광 하이라이터 정도여서 좀 더 사람들이 환장하는 그런 반짝이는 빔이나 이랬으면 뭔가 더 좋았을 텐데 요즘 좋은 하이라이터 많이 나와서 굳이 약간 손이 안 가요. 쉐딩한 김에 요즘 아주 핫한 잠시만 이 노베브 쉐딩은 근데 지금 할라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거 올리브영이 입점이 안 됐네요. 입점이 안 됐기 때문에 빼는 걸로. 요 노베브 쉐딩이랑 요 주디돌 쉐딩이 비슷하잖아요. 이거는 나중에 신상 리뷰에서 한번 해볼게요. 3월 8일인가 그때 재입고 된다니까 아마도. 눈화장부터 해보겠습니다. 눈화장은 요즘 제가 좀 자주 보여드린 팔레트 중에 하나거든요. 바로 이 에뛰드의 MBTI 팔레트인데요. 에뛰드 마이 베스트 톤 아이 팔레트 만인의 이상형. 제가 이거를 그 브라운 컬러랑 핑크 컬러는 보여드렸는데 저는 오늘 봄웜해잖아요. 그래서 이 봄웜 컬러도 보여드리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왜냐면 이게 너무 상큼하거든요. 요 같이 증정해주는 요것도 아직도 증정해주겠죠? 또 발색을 한번 보여드려야 되니까 손등에 발색 한번 해볼게요. 발색을 해왔습니다. 제가 열심히 이 팔레트랑 배열 똑같이 하려고 노력을 해봤는데요. 근데 이게 보일지 모르겠네요. 엄청 상큼한 컬러감이거든요. 진짜 상큼한 컬러들이 있어요. 이게 봄웜 하면은 무조건 발라야 하는 그런 컬러. 제가 사실 눈화장을 뭐 잘하는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아이 컨택. 맞아, 제가 올리브영 알바를 했었잖아요. 지금 제 또 친구 중에는 올리브영 알바를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진상? 근데 사실 제가 알바했던 동네에는 진상이
별로 없긴 했거든요. 진상이라고 하기엔 그렇고 그냥 기억에 남는 그런 손님?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30대? 그럼 남자분이셨는데 그분이 오시기 2주 전에 그분을 한 번 더 응대를 했었는데 그분이 어떤 틴트 한 개를 인터넷에 검색해가지고 저한테 이 틴트랑 똑같은 걸 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틴트가 없었어. 그 틴트가 메이블린의 어떤 틴트였는데 그 틴트가 현재 나오지 않는 틴트였어. 그래서 이 틴트는 지금 우리 매장에 없다. 그 틴트랑 비슷한 틴트를 추천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무슨 코랄, 엄청 진한 레드 코랄? 그런 느낌의 틴트였어요. 그래서 비슷한 컬러로 그때 뭐가 있었는지 메이블린의 비슷한 틴트랑 뭐 클리오의 틴트 그리고 에스쁘아의 틴트 뭐 이렇게 3개 정도 추천해드린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3개를 테스트를 해보면서 가장 비슷한 컬러 왜냐면 제가 그 인터넷으로 본 컬러라서 똑같은 컬러는 모르겠어가지고 이 3개가 좀 비슷한 컬러인 것 같은데 정확한 컬러감은 제가 잘 모르겠다 이랬는데 그게 아마 여자친구분의 틴트였던 것 같아요. 여자친구분이 틴트가 다 써가지고 사가라고 했는지 아니면 비슷한 틴트를 선물로 주려고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그래서 이렇게 3개가 비슷한 컬러인 것 같다. 정확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아주 열심히 말해주면 왜냐면 감당할 몫은 다 내 것이니까. 근데 그분이 너무 사람이 좋은 미소를 지으면서 상관없다. 괜찮다. 3개 중에 하나를 막 추천해달라. 계속 이러시는 거예요. 일단 이 뭐지야 요즘 인싸 컬러 이 복숭아빛에 금펄 들어있는 컬러 이걸 발라보면서 자기는 상관없대요. 그냥 뭐 상관없대요. 그냥 아무거나 추천을 해달래요. 예쁜 걸로 추천을 해달래요. 아무튼 그걸 추천해줬어요. 근데 잘 사갔죠. 잘 사가셨어. 근데 2주인가? 3주인가 아무튼 지나고 오셨어요. 다시 그분이 오셨는데 그 틴트로 환불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그 틴트는 이미 썼어. 이미 쓴 틴트였어. 이미 뜯어가지고 좀 썼고 약간 입구도 지저분하고 근데 그걸 환불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도 써있지만 개봉 후에는 교환 환불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교환을 해드릴 수 없다. 제가 그때 알바한 지 심지어 얼마 안 됐거든요. 저 혼자 알바를 하는데 당연히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자꾸 해달래 막무가내로 막 그분이 이 틴트가 그 여자친구가 원했던 색깔이랑 다르다. 환불을 해달래. 그 색이 아니었대. 그래서 제가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진짜 이렇게 공손하게 그런 인스타 카페 아니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똑같은 색깔이라고 저도 인터넷만 보고 알 수는 없고 그래서 나중에 추후에 여자친구분이랑 같이 오셔서 아니면 그 틴트를 가지고 오셔서 구매하는 걸 추천해 드린다. 근데 괜찮다고 사가셨는데 이렇게 다 뜯은 다음에 환불을 해달라고 하면 어떡하냐. 당연히 안 된다. 이건 재판매도 안 되기 때문에 판매할 수도 없고 이건 이미 쓰셨기 때문에 저희는 해줄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그냥 알바생 어떻게 해주냐고. 막 계속 해달래 막. 그때 막 손님들도 있는데 엄청 약간 떼를 쓰는 거예요 저한테.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제가 그럼 점장님한테 여쭤보겠다. 이렇게 하고 다른 분들 계산을 해주는데 막 거기서 계속 옆에서 이거 왜 환불 안 해주냐. 필요 없는데. 잘못 추천해줘가지고 여자친구가 화를 냈다. 여자친구랑 사이가 안 좋아져서 이제 필요가 없어졌다. 나 때문에 헤어졌다. 막 약간 이러는 거예요. 틴트 때문에 헤어졌다고요? 그러면 틴트 때문이 아니지 않을까요? 뭐가 있었겠지. 왜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나 때문에 뭔가 헤어진 것 마냥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일단은 점장님께 연락을 드렸어요. 이분이 이거 틴트 색깔을 자기가 원하는 색깔이 아니었어가지고 자꾸 환불을 해달라고 한다. 어떡하냐. 근데 전화로 선생님이 안 된다. 원래 안 된다. 이러는데 그래서 제가 근데 이분이 진짜 몇십 분째 계속 해달라고 한다. 이래가지고 점장님도 어쩔 수 없지. 그냥 그거 반품 그냥 그거 환불해드려라. 그거 뭐 언제 사갔는지 영수증 그거 발급해가지고 환품해드려라 해가지고 그분이 진짜 거진 20분 동안 떼를 쓰셔가지고 그 틴트를 환불 받으셨다. 아니 그 틴트 진짜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그 틴트 2만 원 정도 하는 틴트였거든요. 근데 2만 원이 돈이 아니라는 게 아니고 그 2만 원 때문에 사람을 나 때문에 여자친구가 헤어졌다느니 내가 다 잘못했다느니. 생각해보니까 진상이 맞잖아. 그땐 그냥 되게 진땀 뺐던 기억으로 넘어갔는데 그냥 살짝 어이없었는데 지금 다시 되새김질 해보니까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어서 화장을 하다 보니 얼굴이 굉장히 둥둥 떠졌는데 맞아요 이거? 살짝 근데 제 카메라가 살짝 수평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거 조금 이해해주세요. 제가 이 카메라를 수평을 맞출 수가 없네요 여러분. 이거 등장용 너드 장착. 너드 장착? 갑자기 나 너드 되는 거임? 아무튼 이 너드 장착을 이런 컬러거든요. 이런 컬러 반짝반짝. 내 말이 맞지? 이름이 왜 이래? 내 말이 맞지? 당황스러운 말이다. 내 말이 맞지? 부어 보이니까 음영을 좀 넣을게요. 이분이 진상이었다. 제가 받은 손님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당황스러운 순간 베스트 1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스트 2는 그런 실수 많이 하시나요? 혹시 엘리베온 같은 데 가면? 테스터 아닌데 테스터인 줄 알고 뜯어서 써보는 경우. 그 어떤 손님이셨는데 그 원래 네일이 테스터가 별로 없잖아요, 요즘. 네일이 테스터를 잘 안 만들어 놓거든요? 근데 색깔 모르잖아. 그래가지고 맨 앞에 이제 하나가 테스터인 줄 알고 써보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제가 그때 염색약을 진열하고 있었는데 주저앉아서 어떤 분이 갑자기 저한테 오시더니 제가 이거 테스터인 줄 알고 뜯어서 썼는데 어떡해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웨이크메이크 네일을 몇 개였지? 몇 개를 이렇게 뜯어서 써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상품성이 없어져가지고 이제 이걸 뜯으시면은 구매를 하셔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분이 근데 저는 얘네 색깔 마음에 안 들어서 사기 싫은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해서 네? 근데 색깔이 마음에 안 드셔도 이미 뜯으셨기 때문에 구매를 해주셔야 된다 라고 했어요. 근데 자기는 색깔이 너무 마음에 안 든대요. 다른 방법을 알려달래요. 근데 제가 뭐라고 하려는 건 아닌데 그분의 이제 이 손톱에 두 가지인지 그 네일을 아주 예쁘게 그 색깔로 다 네일 아트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테스트인 줄 알고 뜯은 새 상품으로 이 열 손가락에 다 예쁘게 막 되게 그라데이션까지 해가지고 예쁘게 바르셨더라고요. 누가 봐도 방금 바른 이걸로 바른 그거거든요. 그런데 마음에 안 드신다는 거예요. 너무 잘 어울리는데 왜 마음에 안 든다고 했지? 그래가지고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구매를 해주셔야 된다. 이게 뜯어가지고 써주셨기 때문에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 테스터라고 적혀있지 않은데 고객님의 실수이기 때문에 정말 죄송하지만 구매를 해주셔야 될 것 같다. 라고 아주 소 친절하게 말을 했는데도 그분이 제가 그 진열을 다 하고 다른 분을 계산할 때까지 계속 자기 사기 싫은데 마음에 안 드는데 라고 계속 그 네일을 들고 계산대 옆에서 계속 서성이셨어요.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나한테 사라는 건지 아니면 이걸 테스터로 바꾸라는 정말 모르겠지만 그거는 제가 정말 해결할 수 있는 직원이나 점장님이나 이랬으면은 그걸 뭔가 테스터로 바꿔줄 수 있었을까? 그건 모르겠지만 저는 일단 걔 초짜 신입 2개월차, 1개월차 신입이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결국 진짜 1시간, 진짜 거의 40분, 1시간 동안 계속 들고 소송이시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저희 이렇게 던지면서 계산을 해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애교살 전에 요즘 다들 강추하는 템인데 내가 너무 흔템을 강추하나 싶기도 하지만 요즘 이것들 아주 핫하잖아요. 요 투쿨포스쿨의 아트클래스 스머징 트임 라이너 1호 헤이즈, 2호 퍼지 이거 뒤에는 붓 달려있고 이거 뭔가 언더 스머징하는 요 펜슬 이거 진짜 좋아요. 제가 맨날 언더 미트인 펜슬로 요 투크 슬림 라이너 이거 추천했잖아요. 근데 이것도 아주 요물이더라고요. 아주 좋아요. 저는 요 1호 헤이즈 컬러를 잘 써줬는데 요 1호 헤이즈는 약간 웜톤 컬러고요. 요 2호 퍼지는 쿨톤 컬러거든요. 제가 쿨티어를 까먹고 안 구워져서 모르겠는데 웜티어, 언더브라운, 로지 뮤트, 모브 뮤트, 헤이즈 퍼지 이렇게거든요. 약간 비슷한 컬러끼리 해봤는데 요 투쿨포스쿨 친구들이 요 투쿨포스쿨이 투크에 비해 살짝 채도가 좀 더 빠진 느낌이에요. 그래서 뭘 사든 예쁠 것 같은데 휴대가 간편한 걸 원하시는 분들은 투쿠가 날 것 같고 뒤에 이 붓이 좀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투쿨포스쿨이 괜찮을 것 같아요. 지속력도 비슷합니다. 약간 판박이 같이 착 달라붙어가지고 때처럼 밀어야지만 밀리는 느낌으로 약간 취향에 따라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요 헤이즈 컬러로 미트임을 좀 해볼게요. 여기 섀도우로 해놓긴 했는데 그래도 요 펜슬로 해주면 또렷해지거든요. 진하게 그려두고 이 뒤에 이 붓이 살짝 은근 좋아. 빠르게. 금방 픽스되는 느낌이라 빠르게 해줘야 되거든. 이 팔레트랑 되게 한 몸인 것처럼 잘 어울리는데 이 펜슬? 제가 이 펜슬 추천하시는 분들이 퍼지를 좀 많이 추천하는 걸 봤거든요. 헤이즈가 아주 요물이네요. 봄원분들 헤이즈. 미팀할 때 딱 좋아. 심도 엄청 얇아가지고 좋아요. 그리고 약간 제 여기 밑트임이 약간 짝짝이라서 잘 안 됐는데 이럴 때 진짜 꿀템. 요 노베브 언더아이 컨실러 02 쿨톤. 이게 진짜 제가 지금 진짜 내돈내산으로 4-5통째 쓰고 있는데 요거 지금 새 장품 하나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더 쟁여야 하는 제품인데 이것도 아마 올리브영에 있겠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진짜 약간 건조해가지고 사람들이 뭔가 쓰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게 애교살을 살리는데도 진짜 좋은데 이렇게 살짝 실수한 미트임이나 아이라인 같은 거 저는 앞트임 되게 실수 많이 하거든요. 그거에 이렇게 살살살살 발라주면은
진짜 감쪽같이 얘가 수정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눈 밑에 트여줄 때도 진짜 안 지워져서 좋고, 예를 들어 저 지금 여기 이렇게 뾰루지가 사라지고 남은 흉터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이렇게 살짝 발라주면은 진짜 완전 스팟이 잘 가려져요. 심지어 이 노베브 컨실러 픽싱력 다들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진짜 이런 작은 스팟에 올려주면 진짜 오래 간단 말이에요. 절대 안 지워져. 파데가 지워져도 얘네는 남아있다. 진짜 그 정도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탁인데 이 노베브 언더아이 컨실러, 언더아이지만 약간 그린 베이지를 하나 내주시는 게 어떨까요? 이게 진짜 스팟 부분 가리는데 너무 좋아요. 빨간 흉터, 조그만 흉터 있잖아요. 그 약간 착색된 흉터 이런 거 가릴 때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 그린 베이지 컬러 제발 하나만 내주시면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가 진짜 막 더샘, 머스테브, 꾸쉘 진짜 이게 진짜 너무 최고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린 베이지 신상이 나오길 바라면서 컨실러. 김에 이제 애교살까지 좀 발라봅시다. 진짜 살짝만. 이게 완전 뭔가 스쳤어? 싶을 정도로만 스쳐도 밝아지거든요, 애교살이. 이렇게 색감을 넣었지만 살짝 양감을 주고. 여기 보니까 아까 너무 이쁜 컬러들 많더라고요. 있나요? 너무 예쁘죠? 이거 진짜 애교살에 바르면 예쁠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이 뭐시야 너드 어쩌고저쩌고에 있는 얘도 진짜 예뻐. 쉬머인데 얘거든요? 이렇게 3개. 발라줄게요. 너드 장착. 이거를 애교살에 좀 발라가지고 쉬머함을 좀 올려줄까봐 예쁜데? 그리고 이 친구 이름이 왜 이런지 모르겠지만 현실주의 컬러를 바르겠습니다. 왜 이름이 현실주의야? 현실답지 않게 엄청 화려한데? 이걸로 반짝임도 넣을게요. 확 해사해진 느낌? 앞에도 약간 이렇게 빛 들어오는 느낌으로. 실패했다. 죄송합니다. 실패했어요. 여기만 발랐어야 됐는데. 그리고 여러분 근데 이거 팔레트 아시죠? 이거 이렇게 바깥 낄 수 있는 팔레트입니다. 쏙쏙. 그리고 아이라인은 이번에 올영 세일 시작하자마자 구매했거든요. 원래도 이만큼씩 쓰고 있지만 지금 제 최애 컬러가 뮤트 브라운 컬러거든요. 그래서 이 뮤트 브라운 컬러를 다 써가지고 올영 세일 때 부랴부랴 구매를 했습니다. 오늘 드림으로 시켰는데 이렇게 약간 색조 제품은 이거 알바할 때 이거 뒤에 다 붙여놓거든요. 이거 진짜 손으로 하나하나 테이프를 붙이는 거라고요. 저희가 알바생들이. 얼마나 귀찮은 작업인데. 그만큼 훔쳐가는 친구들이 많나 봐. 이 노베브의 슬림 엣지 듀얼 아이라이너 03 뮤트 브라운. 제 최애 컬러. 이 컬러가 없으면 제가 아이라인을 그릴 수 없어요. 앞트임이 필수기 때문에 저는. 이거만큼 앞트임 잘 되는 걸 못 봤다. 앞트임 좀 과하게 됐는데. 그리고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이렇게 앞트임 틀렸을 때 써주라고 있는 게 이 노베브 컨실러다. 이렇게 미세하게 바꿔주고 아까 발랐더니 반짝이 다시 위에 올려주면 감쪽 같습니다. 제가 마스카라는 추천을 드리려 했는데 마스카라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속눈썹을 붙이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속눈썹은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극찬했던 이 알리 속눈썹. 똑같은 게 빅토리아 조이에도 팔아요. 그리고 제 눈이 약간 평평하거든요? 저는 제가 돌출 눈인 줄 알았는데 뷰러를 찝어보니까 평평한 눈인 것 같더라고요, 뭔가. 그래서 저처럼 약간 평평하신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뷰러가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이 키스미의 투핸들 뷰러. 무쌍 뷰러라고 유명한 건데 저는 거진 무쌍이라서 그런지 이 뷰러가 잘 맞았어요, 나름. 예전에 한번 추천한 적 있죠? 생각해보니까. 속눈썹은 얼른 붙이고 올게요. 이게 나? 에? 이게 안 돼? 다 붙이고 왔는데요. 오늘은 약간 하나를 더 붙여가지고 눈꼬리가 내려간 것 같이 아이라인을 한 것 마냥 살짝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볼터치 뭘 추천할까 하다가 맨날 똑같은 것만 추천하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라카 블러셔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제가 또 쉬머 블러셔 좋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또 오늘 약간 핑잘봄 느낌의 메이크업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핑크 코랄 느낌의 블러셔들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글린트는 제가 너무 많이 써가지고 살짝 빼고 이거 2개로 추천해볼게요. 이 라카 러브 실크 블러쉬 701 하리코랑 703 아이콘. 이것이 하리코고 이것이 아이콘입니다. 왼쪽에 자몽 코랄 느낌이 하리보, 오른쪽에 약간 톡 튀는 형광핑크 느낌이 아이콘 컬러인데요. 쟤는 무슨 이런 형광핑크를 가지고 왔어 라고 하겠지만 은근 이런 핑잘봄, 그냥 봄원 분들도 이런 핑크 컬러를, 핫한 핑크를 여기 볼 가운데다가 살짝 넣어주면 엄청 상큼하게 메이크업을 마무리할 수 있다고요. 이게 완전 쿨핑이라기
얘는 살짝 뭔가 자몽 느낌이 살짝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를 찾으시는 그런 매니악한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저랑 같은 취향도 있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일단은 이 701 하리코 컬러를 볼에다가 발라볼게요. 이게 발색이 굉장히 잘 되기 때문에 아주 양 조절을 잘해서 발라줘야 돼요. 그리고 아까 안부 못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하면은 약간 광이 촤르르 나거든요. 그래서 좀 진하게 발라도 이 쉬머한 광 때문에 엄청 막 나 여기 볼 터치해서 딱 이런 느낌이 아니라서 좋더라고요. 톡톡톡톡톡 물들여가면서 잘 발라줍니다. 어때요? 생각보다 엄청난 예쁜 자몽 코랄 컬러죠. 지금 이렇게 자몽 느낌으로만 가도 되는데 뭔가 핑크기를 좀 넣어주고 싶은 거야, 포인트로. 그럴 때 이런 핑크, 이런 형광 핑크, 아이콘 컬러 같은 거를 묻혀서 이것도 양 조절 매우 중요함. 별 273개. 이 가운데 부분, 이제 이 볼에 싹 솟아있는 부분에 살짝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다르거든요? 그냥 자몽, 여기는 완전 가운데 갑자기 핑크가 들어있는 자몽. 저는 이런 오른쪽에 핑크 들어있는 자몽을 좀 더 좋아해요. 핑크 그레이프루트. 여기도 살짝 과육을 채우듯이. 그리고 이게 쉬머 블러셔여가지고 이렇게 할 때마다 복숭아 빛 마냥 이렇게 올라온다고요. 그리고 요즘 아시죠? 약간 지젤 느낌. 지젤님이 아주 요즘 자주 하는 느낌이라서 제가 지젤 블러셔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블러셔를 살짝 묻혀서 코끝에다가 이렇게 발라주는 거예요, 코끝에. 포인트는 여기까지 좀 바르는 거. 약간 토끼 마냥 이렇게 여기를 핑크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제가 하이라이터, 이번에 추천해주고 싶은 하이라이터가 생겨가지고 갖고 왔는데 어디 갔대? 바로 이 데이지크 하이라이터인데요. 이거 되게 나오기 전부터 말이 많았잖아요. 엄청 예쁠 거다. 급이 다른 반짝임, 영롱하고 막 이렇게 해서도 엄청 큰 펄이 화려하게 반짝이는 느낌. 그래서 저도 기대를 진짜 많이 해서 이렇게 3가지 컬러를 사봤는데요. 제가 오늘 추천해드리고 싶은 컬러는 바로 요거 데이지크 럭스 글로우 하이라이터 01 샤인 베이지거든요. 이 01 샤인 베이지 저는 진짜 사실 엄청 기대를 안 했어요. 왜냐면 이 나머지 핑크랑 라벤더가 좀 더 제 깔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핑크빔을 워낙 좋아하니까. 근데 아니야. 이 베이지가 진짜 상상 초월로 너무 예뻐. 물론 핑크빔도 예쁜데 이게 약간 1등을 위협하는 2등 느낌? 일단 이 큐피트 양각이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아깝긴 한데 써야 돼. 그래서 알죠? 최대한 이렇게 말해놓고 이 옆에 큐피트 없는 부분만 발색하는 거. 이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안 보일 것 같아, 뭔가. 이 광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일단 엄청 영롱한 광인 거 보이죠? 근데 뭔가 발색샷처럼 엄청 큰 펄은 거의 없고요. 큰 펄은 거의 없어요. 완전 쉬머한 광이거든요. 이 컬러가 특이한 게 이름이 베이지잖아요. 근데 이게 이 본통은 베이지인데 겉에 베이스가 약간 햇빛이 돌거든요. 약간 그레이? 실버? 그레이빛의 베이지에다가 위에 반짝이는 펄이 핑크빔이 좀 있어요. 이게 핑크 베이지인데 약간의 실버 느낌이 있어가지고 진짜 오묘한 컬러거든요. 이런 하이라이터를 진짜로 본 적이 없어가지고 너무 독특해요. 근데 예쁜 독특함, 무난하게 쓸 수 있는데 그 안에서 뭔가 나만 아는 독특함이 있는 거야. 그래서 진짜 예쁘고 차분한 핑크빔 원하시는 분들도 괜찮을 것 같고 그냥 밝은 무난한 베이지빔 찾는 분들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너무 예뻐. 발라볼게요. 바르고 여기도 바르고 진주 알이 뿅뿅 생겼던? 그리고 이거는 이제 볼에 발라도 진짜 예쁘거든요. 큐피트 무너지는 거 아깝다. 옆에만 발라야지. 여기에 이렇게 살짝 핑크 베이지빔을 넣어줬는데 살짝 골드빛 돌면서 핑크빔이어가지고 피부색 어두워지지도 않고 너무 예쁜 그런 하이라이터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격이 사실 좀 있어요. 2만 원대거든요. 하이라이터 2만 원대 좀 비싸긴 하잖아. 그래도 솔직히 저는 후회는 안 했어요. 3개 다 산 거 후회는 조금 안 했다. 1, 2호는 좀 필수다. 이런 느낌? 눈 앞머리 너무 예쁠 것 같아, 여기. 원래 좀 넣어놓긴 했는데 아주 예쁩니다. 이번 세일 때 데이지크 요 하이라이터 사셔도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립은 요즘 너무 핫하잖아요. 요 피의 푸딩팟. 사실 제가 이 피 푸딩팟이 30컬러 중에 28가지 컬러 정도였나? 진짜 거의 다 있거든요. 궁금해가지고 구매를 했는데 이래저래 사정 때문에 이 푸딩팟의 흐름을 놓쳐가지고 전색상 리뷰와 인투 립 비교 이거를 살짝 놓쳐버렸습니다, 여러분. 아직 핫한가요? 일단 제 봄웜 조합을 가져와 봤는데 저는 요 피 리벤치크 블러리 푸딩팟 PK01 베이비 컬러랑 CR02 보이 컬러. 뭐야? 베이비 보이? 남미새 같은 조합이네? 이 2개를 가져와 봤는데요. 이 2개 조합이 아주 또 형광등이더라고요. 여기가 베이비고요. 여기가 보이인데요. 베이비는 약간 톤 다운된 핑크빛 컬러.
그리고 보이는 형광자몽 느낌의 형광 코랄 느낌인데요. 이거 두 개 바르니까 되게 예쁘더라고요. 일단은 이 베이비 컬러를 립의 베이스로 발라줄게요. 그냥 손으로 발라주겠습니다. 이게 향기가 좋아. 뭔가 무슨 향기라고 해야 돼요? 아까 이 베이비 컬러가 손등에서는 많이 뭔가 탁하고 어두운 느낌이었는데 입술에서는 이렇게 밝게 올라가요. 그래서 베이스 립으로 약간 적합한 느낌? 이 푸딩 팟이 약간 감기게 촥 벨벳으로 발리긴 하는데 바르고 시간이 지나면 각질 부각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립밤을 좀 발라놓고 바르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만 발라도 예쁜 그런 베이스인데 여기다가 이 완전 상큼한 형광 자몽 있잖아요. 모이를 발라주면 얼마나 예쁘다고. 제가 약간 갈웜 조합, 봄웜 조합, 뮤트 조합, 막 격쿨 조합 이렇게 다 짜놨는데 나중에 한번 조합을 소개해볼게요. 여기 안에다가 이렇게 보여요? 이 형광 느낌? 보이시나요? 이 조합? 아주 예쁘지 않아요? 제가 이거 처음에 조합을 해놓고 너무 예쁜 거야. 이거 완전 봄웜 찰떡 립이다. 제가 완전 형광기를 바르면 또 살짝 소프트 뮤트 계열이라서 큰일이 나거든요. 그래서 립은 살짝 이렇게 베이스는 살짝 이렇게 죽이고 안쪽에 형광을 넣는 방법을 자주 쓰는데 이 조합이 아주 예뻤어요. 뭔가 형광기를 올리고 싶으면 이 보이 컬러를 조금씩 더 발라주면 됩니다. 아주 예뻐. 그리고 이렇게 립을 발랐는데 이게 매트 립이잖아요. 이 위에 뭔가 촉촉함을 더해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또 추천드리는 거 이거 피 3D 볼륨인 글로즈거든요. 약간 피의 날인가 오늘? 제가 피를 너무 좋아해서 그런가 봐요. 요 A01 바닐라 30%인데 이건 제가 피 팝업에 가가지고 첫눈에 진짜 반했던 컬러인데 거기 있는 친구들이랑 다 이거 무조건 예쁘다, 이거 무조건 예쁘다, 이거 무조건 가져야 된다 했던 컬러인데 여기 발라준 요건데 미쳤죠? 너무 사랑스럽고 부드러운 이름도 잘 지었어. 바닐라야. 이게 너무 예쁜 거야. 그래서 이거 발라보고 이건 무조건 쟁여야 된다 했던 그런 제품인데요. 이거 그냥 이렇게 발라준 위에다가 살짝 위에 발라주면은 이게 색깔이 아까 보셨지만 투명도 30이랑 색감이 거진 없다시피 하거든요. 이 위에 발라주면은 살짝 더 밀키한 느낌으로 올라가고 이렇게 뭔가 이 색감을 해치지는 않지만 살짝의 부드러움을 주면서 반짝이게 해주는 너무 예쁜 글로스입니다. 이렇게 봄웜 분들에게 립까지 추천을 드렸고요. 그럼 저는 약간 파우더를 좀 두드린 다음에 완성된 모습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